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영화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역할 맡은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윤아입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의성입니다. 이렇게 모이기 힘든 시기에 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멩이를 연출한 김정식 감독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영화 관람이 되셨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좋은 질문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질문 주신 분들 미리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의 고경석 기자님 문자 주셨고요. 김대명 배우님께 질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대사가 거의 없는 표정으로 연기만 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표현을 할 때 정확히 이제 대사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확실히 어떠한 느낌으로 아니면 그 표정이나 상황으로 전달을 해야 돼서 다른 때보다 확실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한국일보 고경석 기자님의 감독님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법정 장면이 있는데도 등장인물들이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영화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진실 찾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영화에서 얘기해 주려고 한 부분들은 그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이 갖고 있는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그 어느 순간 이제 이성보다는 감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것에서는 관심이 없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석구를 갖다가 자신들의 이미 감정적으로 단죄를 하고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진실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일상사에서도 보면 진실이 중요치 않고 이 감정들의 날선 것들만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걸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맥스무비 위성주 기자님, 김의성 선배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배우가 직접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글쎄요. 영화에서는 뭐 깊게 고민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저 개인으로서는 글쎄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 힘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맡았던 역할에 제가 그 좋았던 것, 그리고 계속 깊이 생각했던 것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랑이나 보호 이런 것들은 그 상대방을 그냥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기가 너무 쉽다,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느꼈었고, 그런 믿음을 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그 더 타인에게 그 확장할 수 있다면 제 삶도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지만 실천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김대명 배우님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연기력이 돋보였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캐릭터에 몰입하는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시고요. 준비는 다른 것보다 이 친구가 특별한 친구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보통 제 주위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물로서 접근하려고 노력했고, 그걸 위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많이 떠올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8살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기억을 조금 되짚어보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좀 많은 좀 연기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나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송윤아 선배님께도 여쭤볼게요. 이번에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캐릭터를 해석하셨는지, 혹은 연기하시면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연기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따로 어떤 장치가 필요한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냥 시나리오를 보고 흐름에 맞게 저를 그냥 좀 던지면 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단지 시나리오를 통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시면 관객분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혹은 진실이 아닌지 좀 보이는 영화잖아요. 이걸 감추고 전개가 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 선생이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연기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는데 인물로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울 법도 한데 또 생각할수록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표현하기가. 안돼 아닌 걸로, 아는데 아닌 걸로 하기도 참 애매하고, 아닌 걸 가지고 맞게 가는 것도 애매하고, 그런 그게 어떤 확장돼서 저희 영화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네,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님이 질문 주셨고요. 감독님께 2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랑, 그 다음에 사건의 진실, 아까의 질문이랑 조금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로 이제 끝났는데,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족, 이런 석구와 같은 친구에 대한 이런 마녀 사냥에 대한 화두를 갖다가 서로 얘기를 갖다 나눴었고, 이걸 갖다가 이 사회하고 잘, 이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잘 연관시켜서 그 영화를 갖다 만들면 어떨까라고 고심을 갖다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갖다 하게 됐죠. 그다음에 2번째 질문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아까 진실 얘기했던 부분들. 요거 질문 전에 사건에 대한 진실이 영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돌멩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옳고 그름을 갖다 따지려고 한 부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진실을 갖다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진실을 찾는데 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다 배제가 되어졌죠. 이거는 뭐 여기에 보면은 은지의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의붓 아버지는 성추행의 흔적이 있고, 엄마 같은 경우는 그 딸을 갖다가 방임하면서 키웠는데도 그것에 대한 것도 단죄를 하거나 영화 속에서 보여주질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뭐였냐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정말 진실을 찾아야 되고, 지금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 김 선생이 고심하는 것만큼이나 은지를 위해서 같이 연대하고 뭐 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그냥 감정으로 그냥 치달아 버려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고 듣고 있는 상황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고 속단해 버리는
그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인데 진실은 그냥 이제 팽개쳐져 버린 거죠. 그것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해서 그래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죠. 감정으로만 싸우니까요. 감정적으로 치달아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데일리 김조gun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희 김대명 배우님에게 주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대사가 제한된 경우가 많았는데 연기하실 때 어떤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점보다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근데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오히려 더 연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도 있었어서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감독님께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게 있으실지. 예, 뭐 지금 뭐 연출 의도를 갖다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석구라고 하는 이 순수한 영혼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믿음의 옳고 그름을 갖다가 따지고 싶거나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변하기 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송윤아 배우님께 부모도 아닌 인물이 제3자가 은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어떤 이유였을지 김 선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을 연기하는 어떤 배우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캐릭터의 입장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김 선생의 배경이나 김 선생의 감정을 따라가는 영화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저도 촬영을 하면서 이 질문을 감독님한테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인물이 있는 거는 알겠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자기 어떤 믿음과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거든요. 그리고 혹여는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왜 김 선생이 이토록 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석구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토록이나 맹목적으로 민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영화에는 뭐 설명되지 않았지만 감독님은 사실은 그 배경에 김 선생의 배경에 김 선생에게도 어쩌면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 아픔이 있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랬을 때 누군가보다는 더 그걸 크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보호해야 할 상대에 대해서 내 모든 걸 던져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념, 그런 힘, 용기가 있게 된 거 아닐까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 우리끼리 얘기였기 때문에 진실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윤아 씨한테 그때 드렸던 말씀은 이게 자칫 이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고민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 선생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그 지금의 이 갖고 있는 자신의 지금 그러니까 은지를 갖다가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굉장한 그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뭔가 그 과거 사연을 갖다가 만드는 것들은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때 폐기시켜 버렸었는데 아마 이제 윤아 씨하고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면서 이제 배우가 갖고 있는 아마 감정의 한 부분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였었거든요. 김 선생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자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강한 신념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돌보려고 하는 전사의 이미지를 갖다가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신부하고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나가라고 얘기를 갖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래서 여기서 김 선생이 보여지는 김 선생은 대단히 자기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자신이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점을 갖다가 자기가 발견을 하고 자기가 깨달음 갖는다면은 이 그 김 선생도 노신부만큼이나 이 깨달음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회의하고 자기를 성찰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 선생은 그 극한까지도 자기가 깨닫지를 갖다 한다면 자기 신념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래서 자기가 케어해야 될 대상, 연약한 대상에 대해서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얘기를 갖다 나눴었죠. 예. 네, 다음 뉴스원의 정유진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감독님께 제목을 돌멩이로 정하신 의도가 있으신지 물어보셨습니다. 돌멩이란 제목 자체는 좀 다의적이에요. 돌멩이는 석구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석구가 그 사람들의 그 비난의 대상으로 뭔가 그 핍박을 당하는 그런 표현으로 돌멩이라는 것을 갖다 또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돌멩이가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 치킨집에다가 던지는 어떤 저항의 의미로도 이렇게 좀 다의적인 의미로 쓰여져서, 그래서 돌멩이란 제목 자체가 우리 시나리오가 지향하는 것과 많이 그 제목으로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짓게 됐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 김대명 배우님께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뉴스원의 정유진 기자님 질문 주셨고요. 저희 석구 캐릭터처럼 마음은 어떤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좀 등장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런 레퍼런스들이 있었는데 저희 영화만의 어떤 석구만의 캐릭터의 특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여쭙니다. 글쎄요. 뭐 저희 영화만의 특징이라고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 석구라는 인물을 접근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다른 친구들이라고 접근하기보다 석구가 그냥 온전히 제 주위에 존재하는 8살의 친구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살의 제 모습을 더 많이 고민하려고 노력했고 그걸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유진 기자님 주셨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송윤아 배우님께 오랜만에 이제 스크린에서 복귀를 하셨어요, 주연으로. 그래서 그런 소감과 그리고 그 복귀작으로 돌멩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돌멩이를 촬영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이라는 인사를 제가 듣게 된 것 같고요. 글쎄요. 복귀라는 말이 좀 황송하고 송구스러운데 저는 뭐 언제나 저를 불러주시면 드라마에서든 영화에서든 연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단지 그
드라마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송유나라고 하면 영화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드라마에 좀 익숙한 연기자로 비춰지다가 보니까 이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니까 이런 뭐 복귀 소감 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이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저를 찾아주신다면 언제라도 좋은 작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스포츠조선의 조지현 기자님 질문 주셨고요. 김희성 배우님께 여쭙니다. 전 작가 다른 캐릭터로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고 저희 신부님 연기하시면서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맨날 악역만 많이 하다가 처음으로 사람 같은 사람을 오랜만에 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돌멩이 뭐 그러면은 제가 돌멩이를 들고 사람을 때리고 다니나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뭐 그 어떤 역할이라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오늘도 보니까 그냥 제 연기가 많이 부족하구나. 항상 보면 할 때는 그냥 무난히 했네 생각했는데 영화에 나온 결과물을 보면 부끄럽고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도 들고 같이 했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항상 그렇습니다. 다음엔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희성 선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내적으로 들어가서 그 노신부에게 석구와 김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김 선생과 노신부는 같은 길을 쭉 걸었던 사람들이고 갈등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일은 이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고 들어온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는 신념들이 그 자기 개인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에 대한 그 김 선생과 노신부의 관계만 놓고 보자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그 뭐랄까 좀 그 이성적인 논쟁들을 둘이 많이 주고받는데 사실은 그 이성적인 논쟁들도 감정을 포장한 논쟁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고차원적인 그런 주제로 둘이 싸우지만 정말 내 새끼를 지키겠다는 마음과 내 새끼를 훼손했다는 마음으로 부딪히는 이런 원초적인 부딪힘이 그런 고상한 논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좀 재밌었고 석구는 그야말로 이제 노신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들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그 내가 한 번도 그 본분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게 그 문제 제기하고 회의를 던지는 결국에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노신부한테는 이 두 사람과의 만남과 이 영화 안에서의 관계가 뭐랄까 캐릭터로서는 너무나 흥미진진하달까? 네, 그랬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신문의 이슬기 기자님 질문 주셨고요. 감독님께 저희 여기 계신 새 배우분들에 대한 캐스팅 계기, 이유,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석구 역을 맡은 김대웅 배우 같은 경우는 석구 역 캐스팅할 때 이 석구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영혼 자체가 굉장히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아이의 모습, 8살의 어른아이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다 보니까 아니 여러 그 배역을 갖다가 이 영화가 저예산이긴 하지만 배역을 맡아줄
그 30대 배우분들에 대해서 머리에 이렇게 떠올렸을 때 잘 떠올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갖고 있었던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그 대명 씨가 부합하는 그 배우였고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제 우리 제작사 대표가 던져주게 됐고 선뜻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죠. 뭐 그런 부분이었고요. 김의성 씨하고 송윤아 씨 같은 경우는 두 분한테는 의외성을 갖다가 뽑고 싶었어요, 정말이요. 의성 선배님 같으신 경우는 뭐 제가 뽑아낼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악역으로는요. 근데 선한 이미지로 뽑아먹을 게 많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성 선배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믿음의 대사, 의성 선배님이 쓰신 믿음의 대사나 그 석구가 했던 그 신부님 내 믿어요, 이거는 의성 선배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그 영감과 이 대사들, 아이디어들이요. 예. 그래서 전 너무 좋았고요. 윤아 씨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 윤아 씨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게 되게 여성스러운 이미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여성스러움이라는 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성스러움을 그냥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여리여리함을 치부해서 좀 죄송한데, 조금 저는 연약하게 좀 윤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의외성을 갖다 뽑고 싶었던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사 이미지를 갖다가 윤아 씨한테 계속 강요를 했고,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올 때 되게 섬뜩섬뜩하더라고요. 제가 이 세 배우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영화를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뉴스의 전영화 기자님 질문 주셨고요. 네, 송윤아 배우님께 오랜만에 이제 영화 복귀를 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을 정의하고 생각하고 단죄하는 사람을 연기한 소감에 대해서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영화 기자님.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귀라고 하는 거는 참 송구스럽고요. 한 3년 전에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돌멩이라는 시나리오가 저한테 찾아와 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드라마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 스케줄이 될까? 이런 좀 건방진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시나리오를 그냥 이렇게 읽게 됐어요. 소파에 앉아서 읽게 됐는데 책을 덮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는 이 영화는 내가 하지 않아도 너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과 참 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겠다. 참 좋은 시나리오다. 참 좋은 책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찾아와줘서 되게 실감이 안 났었어요. 정말 나한테 왜?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영화를 하게 됐는데, 사실 시나리오를 보면서 재밌다, 즐겁다 이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고 우리 모두한테 주어지는 질문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뭐 내 옆에 누군가한테도 그렇고 지금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번쯤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믿음이 혹은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시선으로 또 우리 영화를 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서 한 사람의 혹은 여러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저는 무서운 소재라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무서울 수 있는 소재를 자극적일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저희 영화가 너무나 착하게 참 맑게 깨끗하게 그러면서도 아프게 그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그런 너무 훌륭한 연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그 질문이 그게 아니었나요? 지금 질문을 봤어요. 네네. 질문에 대해서 너무 다른 대답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저 질문을 또 대답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졌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의성 배우님과 대명 배우님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제 제안받았을 때 보셨는지, 그리고 출연하시게 되신 어떤 결심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얘기라서 사실은 그리고 어려운 얘기에 미묘한 역할이라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사실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감독님도 모르는 분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김대명 씨가 전화해서 술을 마시자고 그러면서 의논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시나리오가 들어왔는데 해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의논하는 게 아니라 나를 꼬시는구나라고 바로 알았죠. 제가 영화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시나리오가 되게 소박하게 진실을 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시나리오를 쓰신 분 좋은 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김대명 배우 오래전부터 서로 같이 작품을 했지만 같은 장면을 연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송윤아 씨 특히 저는 옛날부터 그 로맨틱 코미디와 멜로의 저의 여왕이셨는데 제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큰 혜택이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뤘죠. 저도 시나리오를 받고 이거를 과연 내가 잘 진짜 좋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나리오가 가진 의도가 퇴색되지 않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단 선배님들이 하신다는 이제 얘기도 듣고 시나리오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선배님들이 해주시면 나는 진짜 거기에 기대서 그냥 잘 듣고 리액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감독님 뵀을 때도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과연 어떤 분일까 싶었는데 감독님을 뵙고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분이셔서 거기에 모든 믿음을 걸고 이제 제가 부족한 면을 좀 더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죠. 사실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게 맞고 틀리다에 대한 결정적인 정답이 있다기보다 서로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걸 보신 분들과 또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또 보신 분들도 쟤는 맞고 쟤는 틀렸어 라기보다 이제 이게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나 있구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질문 많이 주셨는데 다 답을 드리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은 마이데일리의 이혜은 기자님께서 주셨고요. 일단 송윤아 배우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악역은 아니지만 주인공과 대척하는 지점에 있는 인물이어서 관객들을 김 선생이라는 인물을 설득하시는 과정에서 좀 많이 고민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캐릭터의 중심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참 아쉬웠어요. 김 선생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막 아쉬웠어요. 얘 왜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주변을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나마 김 선생한테 제가 참 마음이 가고 오히려 어느 날은 문득 김 선생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인물은 어떤 아까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안 이상은 그걸 마치 전사처럼 막 도와줘야 되는 인물인 거예요. 단지 김 선생이 그날 본 그 진실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 선생의 시선에서는 그거는 사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료로서 또 어떤 전우애로 함께했던 같은 길을 걸어왔던 노신부님마저도 제가 딱 손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 인물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아가는 인물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조금만 인물이 조금만 유두리가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상황을 돌아볼 줄 알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네. 사과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라이브 컨퍼런스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들, 감독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김대웅 배우님. 저희 영화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팔 입고 다녔었는데 당연한 듯이 오늘은 긴팔 긴 바지를 이제 꺼내서 입게 되더라고요. 이 날씨가 문득 이 날씨와 우리 영화가 참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객분들이 오뎅탕 놔드시고 이제 뭐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면 참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2020년은 정말 모두가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돌아보니까 10월이 돼 있더라고요. 찬바람이 이제 쌩쌩 부는 계절이 왔는데 오늘 돌멩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니시는데 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시기, 이런 시국에 다들 건강하게 우리 잘 이겨내서 다음에는 꼭 얼굴 마주하고 얘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잘 했는지 충분히 관객 여러분들께 권할 만한 영화를 만들었는지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들 볼만하다고 보셨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같이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느끼신다면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힘든 시기인데 모두들 절대 건강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배우님들께서 뭐 좋은 얘기들 해주셨고요.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 한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희 돌멩이 영화를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